안녕하세요, 늑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늑개픽에서 첫 컨텐츠를 공개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떨리는데요. 당분간 공개될 컨텐츠들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주제들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재미난 주제들도 준비할 계획이고요. 거두절미 하고요. 역사적으로 첫 비교 컨텐츠의 주제, 바로 집 하우스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매우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점점 멀어져가는 나의 꿈.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사회 초년생들의 악기까지는 막을 수가 없죠. 아파트에 살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의 꿈을 키워갈 주거공간 두 곳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피스텔과 빌라입니다. 혹시 독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언급해드렸던 오피스텔과 빌라 중 어디에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죠. 네, 먼저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진 콩글리시입니다. 즉 일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곳이죠. 그런 복합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 오피스텔들을 보면 사무실 느낌이 많이 납니다. 바닥 난방이 안 되죠. 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 최근에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들을 보면 주거용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이 가능하죠. 보일러를 틀면 바닥이 따뜻해집니다. 또 욕조도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샤워만 하는 게 아니라 목욕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월이 변해도 이곳은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준주택이지 완전한 주택 취급은 받지 못하는 사연 있는 놈입니다. 다음은 빌라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처럼 주택의 한 종류예요. 오피스텔과는 카테고리가 다르죠. 빌라는 영어로 저택 별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K빌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저택 별장 하면 어디 경치 좋은 곳에 지어진 으리으리한 그런 건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나라 빌라의 경우 소형 공동주택으로 이해하면 빠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은 5층 이상이면 아파트, 4층 이하이면서도 사이즈가 좀 크다. 그러면 연립주택, 4층 이하이면서도 크기가 좀 작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교할 빌라는 연립 아니면 다세대 주택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높은 관리비입니다.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얼마나 비싼지 다음의 자료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무려 약 2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이렇게나 차이 나는 이유는 바로 오피스텔의 공용 면적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과 같이 공동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공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과 같이 내가 실제로 사는 개인의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죠. 공용 면적, 전용 면적.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왔는데 부동산 연구 같죠? 자,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준주택일까요? 그죠? 제가 앞에서 오피스텔은 죽었다 깨어났다 해도 완전한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준주택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피스텔은 그 목적에 맞게 오피스, 즉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도 많게, 복도도 길고 넓게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앞서 설명한 공용 면적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이죠. 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받아보는 관리비의 금액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 공유면적과 관련된 관리비가 많게는 8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뭐 내가 아무리 아껴봤자 오피스텔이 운영을 방만하게 하면 나의 노력은 뭐 미미한 거죠. 또 이 공유면적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나눠 부담하는데 대단지 아파트에 비하면 오피스텔은 입주민 수가 적죠. 그래서 역시 관리비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공유면적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빌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오피스텔에 비하면 전용 면적은 넓고 공유 면적은 좁습니다. 관리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리고 우리 K빌라는 4층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럼 공유 면적과 관련된 관리비는 더 줄겠죠. 빌라는 즉 내가 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약만 잘해도 착한 관리비를 보게 될 겁니다. 빌라에 어떤 계약으로 들어가서 사느냐에 따라 좀 뭐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집주인이 관리비를 보통 부담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든 관리비는 우리 집주인이 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수도나 난방 정도만 세입자가 부담하고요. 그래서 한여름에 에어컨을 온종일 빵빵하게 틀어도 괜찮고 심지어 인터넷까지 제공합니다. 그만큼 빌라에서 살게 되면 관리비 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뭐 대신 다른 부분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독립을 준비하면서 오피스텔을 알아봤는데요. 광고에서는 분명 17에서 18평으로 크게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면 제가 살 수 있는 공간은 7, 8평밖에 안 됐습니다. 허위 광고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오피스텔의 특징 중에 하나인 전용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아까 2장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공여 면적과 전용 면적이 바로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인데 오피스텔은 공여 면적이 더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실제로 사는 공간인 전용 면적이 더 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공여 면적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보통 대부분의 옵션이 제공되죠. 드럼 세탁기, 뭐 냉장고, 엄청나게 많은 수납장을 가진 붙박이장들, 또 비데나 TV가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특징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장점이라면 처음 독립할 때 가구나 가전제품 등 초기 비용이 좀 많이 절약된다는 점이겠죠.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만 새로 사도 돈 몇백원 써야 됩니다. 네. 반대로 단점은 이런 옵션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가 내 마음대로 100%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집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큰 단점이 될 부분입니다. 빌라 한번 볼까요? 빌라의 경우 오피스텔보다는 확실히 전용 면적이 넓긴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여 면적이 오피스텔보다는 좁기 때문입니다. 이 공여 면적이 핵심이군요. 그런데 참고로 아파트랑 비교하면 또 빌라가 같은 평수라고 생각하고 구경 갔다가는 조금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의 공급 면적을 계산할 때 기타 공여 면적이라는 것을 좀 끼워서 홍보하기도 하는 거죠. 왜? 몇 평 할 때 이런 것들까지 잘 집어넣어 가지고 평수를 넓게 홍보하면 크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타 공유 면적이라고 하면 지하층 등이 해당한다고 하네요. 뭔가 좀 찜찜하죠? 그래서 계약할 때는요, 반드시 발품을 팔아서 집 구경을 꼭 가보셔야 합니다. 그냥 광고하는 대로 믿고 계약을 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빌라가 확실히 오피스텔보다는 실평수가 넓으니까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단 넓은 공간을 잘 채워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빌라는 오피스텔에 비교해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가구나 가전제품들이 모두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축 빌라들의 경우 오피스텔 못지않게 옵션들이 잘 갖춰진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빌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많은 것을 구매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여러분이 첫 독립을 오피스텔로 출발하냐, 빌라로 출발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전제품을 처음에 얼마나 사들이느냐에 따라서 오피스텔로 시작한 사람은 다음에도 오피스텔로, 빌라에서 출발하신 분은 또 다음에도 빌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빌라에서 시작한 분들은 오피스텔로 올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제품 가구들 대부분 버려야 돼요. 오피스텔은 좁아요. 네, 이게 참 큰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잘 선택해야겠죠? 네, 벌써 네 번째 장입니다. 먼저 편리함에 대해 좀 따져볼까요? 오피스텔의 경우 투자 목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철역하고 가깝다든지, 즉 역세권이요, 일자리와 가까운 상업지역에 있다든지요. 이는 출퇴근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혹시 차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오피스텔은 차로 생길 주차난에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가구당 한 대의 차는 주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눈물 나죠. 또 차를 몰고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내 차 앞에 이중 주차되어 있다? 근데 파킹 브레이크를 걸어놨다? 눈물 납니다. 오피스텔은 이런 일이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대부분에는 1, 2층에 상점이 입주해 있다는 점입니다. 편의점, 약국, 음식점, 빨래방 등등이 있죠. 엘리베이터만 타고 뚜루룩 내려와서 급한 용무를 보고 다시 뚜루룩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상점들 때문에 상점들 바로 위층에 위치해 있는 3층과 4층 말하는 거예요. 입주한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음식 냄새가 조금 올라올 수도 있고요. 소음도 좀 날 수 있다고는 하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빌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빌라 또한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교외에 좀 짓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랑 똑같은 곳에 지어지게 된다면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죠? 그러면은 누가 빌라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들이 주로 모여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여기에서는 조금 걸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 4층 이하가 빌라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좀 많이 불편하죠. 특히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층 꼭대기다? 또 눈물 납니다. 차가 있는 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주차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축 빌라는 1층이 이 땅 지상하고 떨어져 있어서 붕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이만큼 공간이 있죠.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필로티 방식으로 하는데 이 공간에 주차를 하면서 좀 주차는 덜 하긴 하지만 오피스텔에 비하면 많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또 빌라는 위에서 말한 편의점이나 음식점들을 이용하려면 좀 번거로워도 걸어 나가야 되죠. 운동 겸 산책 겸이라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끝으로 안전함입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흉흉합니까? 네, 참 거리에는 알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집이야말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방어 공간인 것입니다. 최근에 오피스텔과 빌라에는 모두 삐삐삐 누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동 현관문이 있죠. 그래서 아무나 출입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지어진 지 좀 오래된 곳은요,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오피스텔에는 있고 빌라에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CCTV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빌라에서도 이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불안하니까요. 여러분은 소중하니 CCTV가 있는 곳을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이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관리하는 분들이 상주해 있냐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곳이 꼭 필요하죠. 뭐 밤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그죠?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직원 한 분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서 관리의 빈틈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요, 경비 요원도 계셔서 안전을 또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빌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까지 오피스텔과 빌라를 전격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달했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비교 포인트들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전용률, 비용, 공간, 편리함과 안전함. 여기서 늑대의 픽은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실제로 제가 독립한 곳도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바로 이 초기 비용과 주차였기 때문인 거예요. 또 웬만한 이 가전제품이 옵션으로 제공되니까 독립자금은 좀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또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빌라에 사는 친구네 한번 놀러 갔다가 주차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이게 주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운전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주차가 편한 오피스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순순히 저의 기준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빌라인지 오피스텔인지 선택하는 여러분들은 각자 저마다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대로 픽하면 되겠고요.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비교 포인트를 잘 비교해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첫 1화 오피스텔 대 빌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화에서도 또 비교해 볼 테니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화에 만나요. 제발.